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등장해 조작한 영상을 활용한 불법 광고, 요즘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방송사 로고까지 도용하고 인공지능으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가 확산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함께 AI 생성물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광주 13도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내일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잦은 비와 눈으로 동해안의 건조함은 해소되겠지만 기온이 낮은 밤 사이에는 도로 살얼음으로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분간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영암, 충남 천안에 이어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절기 10번째 발생 사례로 최근 이틀 동안 전혀 다른 시도 3곳의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수본은 일단 현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건축물의 외벽을 뜯어내지 않고도 화재 확산을 줄일 수 있는 외벽 시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거침없이 치솟고 시뻘건 화염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은 두 장의 강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있는데 불이 붙으면 단열재를 따라 불길이 수직으로 급속히 확산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개발한 화재 확산 방지 공법은 패널에 작은 구멍을 뚫어 충전형 화재 확산 방지 보강재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불이 잘 붙지 않는 보강재가 단열재 내부의 차단층을 형성해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기존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에서 심재가 가연성 심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심재를 용융해서 제거를 하고 새로운 불연성의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공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일반 샌드위치 패널이 보강 공법을 적용한 외장재보다 불이 먼저 붙어 빠르게 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패널을 교체하지 않고 보강 작업이 가능해 철거 폐기 비용도 들지 않아 경제성도 높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 이번 기술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울산은 국내 대표 석유화학 산업단지지만 설비 노후화와 인력난으로 고전을 겪고 있는데요. 각종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생산 현장에 접목돼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석유화학으로 유명한 울산의 한 공장입니다. 현장 설비 대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하는데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결함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를 점검할 현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베어링과 축, 기어 등
설비 결함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동시에 이렇게 수집해서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국제 표준의 진단 기술인 규칙 기반뿐만 아니고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통해서 데이터 기반에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규칙과 데이터 기반을 통합해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울산은 최근 설비 노후화와 전문 인력의 감소로 각종 설비 점검과 품질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를 인공지능 도입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가의 인공지능 장비를 제조기업에 무료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전환 AX랩이 문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공급 기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도입이 더 활발해져서 기업들이 AI 기술을 쉽게 도입하고 울산의 화학산업이 AI 중심이자 스마트 산업을 이끄는 허브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비 노후화와 인력난으로 활력을 잃고 있는 지역 산업단지.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제조 부흥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6주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11월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69.4명을 나타내 10월 셋째 주 이후 처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1000명당 175.9명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지난 겨울 정점 수준인 161.1명을 넘어서는 등 소아 청소년층 사이에서는 계속 독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가 주로 A형이며 일부 변이가 확인됐지만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준 변이는 없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인 아이맵, 아이넷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맵은 응급 환자가 수용이 어려운 병원에 부적절하게 이송된 사례를 분석하고 질의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한 시스템이고, 아이넷은 인천 응급의료기관 21곳의 센터장들로 구성된 응급 한라인입니다. 이 시스템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신속한 환자 이송 전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도 빠르게 늘어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농업법인이 2년 전 개발한 신품종 골드벨입니다. 기존 딸기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해 맛이 좋고 쉽게 무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배 표준화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12.5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딸기만 출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가 3곳에서 시범 재배를 시작한 뒤 올해 50개 농가 150동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홍성군 전체 딸기 농가의 11%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1단 수확 용기와 개별 포장으로 손상률을 줄이고 꼼꼼한 당도 관리와 저온 유통으로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덕에 해외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싱가포르나 미국에 지금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완판은 기본이고요. 지금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홍성 딸기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효자 품목입니다. 여기에 꾸준한 신품종 개발과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 경쟁력까지 높였습니다. 홍성군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수출형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딸기 농업대학을 2개 과정을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개방해서 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성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가 지역 농가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에서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붉은 박쥐와 2급 토끼박쥐의 서식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내 서식이 확인된 박쥐 23종 가운데 왕피천 유역 일대에만 멸종위기 3종을 포함해 모두 16종의 박쥐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팀은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생태계 건강성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다른 동물을 추가로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쿠팡 박대준 대표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사실상 경질로 풀이되는데 사태 수습에 미국 모 회사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11일 만에 박대준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표는 그동안 정보 유출 사태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전체 책임을 지고 있고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박 대표 후임에는 미국 모 회사인 쿠팡 INC의 해럴드 로저스 최고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이 임시대표로 선임됐습니다. 내부에선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와 함께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국 법인이 사태 대응을 해왔지만 전관 채용 논란과 부실한 사과문 등으로 비판받은 만큼 앞으로는 미국 법인이 적극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17일 청문회를 앞두고 외국인 임시대표를 내세운 것은 책임 회피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쿠팡의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고객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 민관합동조사단도 꾸렸고 법적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추진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 총리는 이어 최근 SNS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생성형 AI 등을 활용한 과장 광고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장 질서 불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과징금도 대폭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겨울철 감염병과 관련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은 물론 학교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감과 보상 심리가 커진 걸 악용한 낚시성 문자 시도가 발견되면서 보안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한 뒤 피해 보상이나 피해액 환급 신청을 하라는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사의 인터넷 주소라면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피해 보상 신청을 빌미로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특히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정부기관 행정조치에 근거한 접수 절차라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보상 안내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정부기관에서 메신저 등을 통해 민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이나 이정재, 아이유 같은 유명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YTN 등 방송사 로고가 들어간 뉴스 형식의 온라인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는데요. 모두 인공지능 기술로 조작한 가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강력한 처벌은 물론 유통 경로인 플랫폼에도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온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유명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새로운 공식 앱을 출시하기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에 도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온라인 게임을 출시했다고 보도한 뉴스 채널 YTN과 KBS 등 방송사 화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만든 딥페이크, 거짓 광고들입니다. 호날두와 이정재, 아이유와 BTS RM도 얼굴을 도용당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합법으로 오인시키기 위해 유명인과 방송사는 물론 강원랜드와 기획재정부 이름까지 동원한 겁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자체 게임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부터 2달간 한 소셜미디어에서 적발한 딥페이크 도박 사이트 광고 영상만 해도 38건에 이릅니다. 보건 분야도 딥페이크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S대 출신 의사라면서 영양제를 과장 광고하고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며 사람을 현혹합니다. 3개월 이상만 꾸준히 먹이면 식욕은 줄고 지방은 빠지며 성조숙증 수치까지 안정되죠. 일주 만에 몸에 독소랑 붓기부터 싹 빠져서 허리둘레가 5인치는 줄어요.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생성물에는 인공지능 제작물이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건 분야 등 허위 과장 광고가 많은 영역은 신속 심사제를 도입하고 긴급 사안은 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표시돼서 제공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적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플랫폼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이제 노력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피해나 책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밤사이 사측과 접점을 찾으면서 오늘 아침으로 예고했던 무기한 총파업을 유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려했던 철도 대란은 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요청으로 어젯밤 10시부터 시작된 막판 교섭에서 노사가 2시간여 만에 접점을 찾은 겁니다. 철도노조는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80% 수준인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른 공기업처럼 기본급 100% 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극적인 협상 진전에 한국철도공사도 즉각 입장을 내고 오늘 모든 열차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수송 체계도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파업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철도노조 측은 YTN에 아직 잠정 합의 단계일 뿐 협상 결과에 따라 총파업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는 임금교섭 세부 안건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집중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늘 최종 교섭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하고 집중 배차 시간대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미가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을 찾은 외교 2차관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 이어 미국을 찾은 김진아 2차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실행에 우선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김 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의 카운터파트, 대화 상대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의회에는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이 참석합니다. 김 차관은 미국이 원자력 부흥을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여러 협력 이슈들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실무 협의는 이번 달부터 실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내년 전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핵 연료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안보실에는 농축 우라늄과 핵 추진 잠수함, 국방비 예산 등 3가지 실무 TF가 구성돼 유관 부처와 함께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남북대화 재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맞춰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방안 등 대북 정책 공조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만큼 한미 안보 수장이 북핵 문제에 관한 시각차를 조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 5년치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이어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져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비자 없이 90일 동안 방문이 가능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심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이스타를 신청할 때 5년 동안 SNS에서 활동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사용했던 전화번호와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의 신상 정보도 제출 대상입니다. 심지어 지문과 유전자, 홍채 등 생체 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주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제출해야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비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미국 입국을 막겠다. 비자 취소나 추방 조치가 많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단기 방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재집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반이민 정책이 이번 조처의 배경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 SNS 사용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는 이스타 수수료를 기존 $21에서 $40로 2배 가까이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집하는 정보가 방대해 입국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조처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관광과 사업이 위축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 9일 새로운 내부용 AI 플랫폼에 탑재할 선도적 AI 역량 가운데 첫 번째로 구글 클라우드의 정부용 제미나이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정부용 제미나이가 세계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미군에 범접할 수 없는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장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미국 전쟁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면서 새롭게 도입될 소프트웨어가 군이 영상과 이미지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1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